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 좀 짧은 지식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만은 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뭔가를 찾는 과정에서 뭐를 알게 됐냐면 부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자.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한약재죠. 예. 이 한약재는 귀경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약은 전부 다 경락으로 이제 그 기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족손구나 심화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열기로 심장에 화가 약해질 때 그 화를 깨워서요. 몸에 그 불같은 그 기운을 일으키는 약재죠. 근데 이게 잘못 쓰면은 법제를 잘못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잘못 써서 생으로 해서 먹이면 뭐가 돼요? 독약이 됩니다. 이 사약으로 썼죠. 사약.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그 고전 영화들 보면은 한 사발 마시고 피토하고 죽죠. 예, 그 약입니다. 이걸 이게 쓰는 방법이 뭐 어떻다 해서 이걸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적용을 한다고 제 딴에는 왜 그러냐, 그 전에 제가 이 계통으로 들어온 이유가 제 스스로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예. 근데 저도 온 몸이 뜸 자국이고 그렇습니다. 침도 지금도 뭐 저는 제 스스로가 침이 든 그런 것들로 관리하지만은 어쨌든 이때 이거에 혹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관이잖아요. 예, 규범이나 틀을 깨버리는 상관입니다. 예, 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한테 적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 다음 해에 임진년이 오는데 이것이 뭐냐. 일간의 간지, 간지를 어떻게 해요? 천극지충이라 그러죠. 하늘은 극하고 땅은 서로 충돌하고. 오는 운이라는 것을 세군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임금입니다. 이것이 주예요. 주. 이건 나는 객이죠, 객. 그러니까 객인 놈이 임금을 갖다가 극하고 있으니 하늘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천극지충일 때는요, 어떤 형태로 오든 사람은 그 한 해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팔자 안에서 이걸 갖다가 좀 그래도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있고, 나의 힘을, 뭐, 어차피 간목이라는 건 빼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중화시켜 주는 게 있으니까, 이 수생목으로요. 뭐, 실제 임수는 간목을 수생목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다. 그러니까, 천극지충을 하니까 이때 무지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단순했죠. 왜? 요거는 편제니까. 뭐 그래도 뭐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일단 일지를 중하니까 가정적인 문제만 조심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뭐 돈 문제에 대해서 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혹시 몰랐죠. 그런데 이때 자꾸 엉뚱한 짓 하다가 이때 이해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이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입니다. 피를 토하기 시작. 객혈을 하는데 말도 못했습니다. 복냉증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서 제가 뭐를 했냐.
조금 간이 배밖에 나와서 과량을 저한테 적용을 했던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비방이라는 거 찾지 마십시오.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꾸 뭔가 편한 방법, 빠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죠.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이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출혈된 부분을 이렇게 집어요. 예. 그래가 다시 또 병실 옵니다. 병실 오면 또 토해요. 왜?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죠. 또 그런 얘기 해봐야 또 이제 이해도 안 갈 거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피가 거의 절반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집어 넣으면 터져버리고 개켈해버리고 먹는 건 없죠. 그리고 이틀 지나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대요. 이틀 지나고 3일째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의사들은 이거 배를 갈라서 이제 그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꿰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정신은 어땠냐? 정신은 멀쩡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부자의 독성이 빠지는데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게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부자는 굉장한 열성이니까 혈관이란 혈관을 다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때까지 안 죽으면은 다행이고, 살면은 또 한 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한 거죠. 이만큼 천극지충이라는, 세운에서 오는 천극지충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오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바로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다행인 것이 뭐예요? 대운이라는 것이 이 꽁꽁 얼은 겨울생에 조후운으로 들어갔다는 거 1번. 두 번째, 그래도 이 수라는 것을 내가 극하는데, 이 간목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이놈은 살로서 나를 괴롭히는 놈이었지만, 그죠? 다행히 내가 더 하늘의 기운을 갖다가 극하는 것을 그래도 말리는 존재였다. 그래서 뭐예요? 극단으로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아니면은 어쩌면 세상하고 안녕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요, 바로 하루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괜찮아집니다. 그때는 이제 다 수술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독성이 빠지는 그때에 이제 그 시기까지가 이제 주요했다. 그 두 가지 다 합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의 혜택, 그 다음에 요때 돼서 또 독성이 빠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출혈이 되는,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되는 것이 이제 가라앉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제 팔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다 호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팔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요즘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환경이나 아니면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만일에 제가 이런 지난날 얘기하면 안 믿을 겁니다. 네. 또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들 어때요? 무조건 좋아서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좋아서 사는 사람, 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만 버텨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네가 요런 환경을 거쳐왔고 요게 이제 오고 요 다음부터는 괜찮아진다 그러면 딱 하는 얘기 한마디입니다. 그런 시기가 올까요? 저한테 옵니다. 예. 정말 징그럽게요. 덕이라고는 주변의 덕이라고는 또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요 살아온 사람들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참, 이 명리하시는 분들 이 팔자 보면은 이 여자입니다. 여자 팔자인데 전부 금 하나 있고 다 수지요. 예, 전부 비경급제. 거기다 금이 있는 게 편인. 예, 정인도 아니고 편인.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은 알지만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도 못했고, 호른마 밑에서 형제는 되게 많죠. 예. 공부라고는 올바르게 하지도 못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겨우 들어갈 때 공장으로 가서 공장 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팔자, 그러니까 이런 팔자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 사는 얘기하면 되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들지요. 근데 막상 본인은요 그게 당연한 듯이 살아가요. 여기도 특징이 뭐예요? 근이 왕성하지요. 웬만한 힘든 일은 견뎌내고 극복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팔자도 차라리 근이 없다면 어때요? 아예 남한테 가가지고 기대고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듯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묘하더라. 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 양반이 이 양반도 해월생의 겨울생인데 참 비경급제 편이네. 왕성하지요. 또 근도 왕하지요. 조금 전에 팔자하고 뭐가 달라요? 네, 여기 식신도 있고 그 다음에 관도 있죠. 이 양반은 기업가입니다. 네, 꽤 사업체도 크고 지방의 유지입니다. 이 양반도 가방끈은 그렇게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지요. 이 양반은 남의 어떤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아주 뛰어나요. 이 글자 하나, 네? 이 글자 하나.
그렇지만은 자식 복 없고 아들 없고 딸만 둘이고, 근데 딸들이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부인은 일찍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부인하고도 제가 봤을 땐 별로예요. 그렇듯이요. 지금은 재물은 좀 모아놨지만은 그 재물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 비견급제가 이렇게 중중하니까 결국은 다 털리게 되겠죠. 예,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남들이 봤을 때 회장님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 양반도 집에 가면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삽니다. 이렇듯이 산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이런 뭐 산다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내 팔자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섹타를 이렇게 주제를 이제 하나씩 그 정해서 이렇게 많은 그 팔자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의견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과연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남보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적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이 모자란 삶인가? 그렇게 애달파하고 할 필요가 없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만 먼저 이제 그냥 이 카테고리를 한번 열어본다는 개념에서 이제 제 팔자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음 주제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안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죠, 가정. 특히나 배우자 관계. 그거를 주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